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12월 28일 아침 방송 한번 즐겁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남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로 필요한 이에게 도움. 두 번째로는 슬퍼하는 이에게 위안. 세 번째로는 가치 있는 이에게 올바른 평가. 남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어서 세 가지 만남의 복. 첫 번째로 부모님, 두 번째로 스승님, 멘토, 세 번째로는 배우자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의 복이 부모, 스승, 배우자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드리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전 청약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오늘 12월 28일 날 4차 사전 청약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신문 기사로 보니까 민간 사전 청약도 지금 등산이라든지 신길, 연신내, 방학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기사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좀 다소 무거울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주 12월 24일 날 조선일보에서 기재되었던 기사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한국 자본주의는 망가졌다. 관련해가지고 자본주의의 미래 저자이신 풀 콜리어의 한탄. 근데 저도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폴 콜리어입니다. 폴 콜리어. 네. 이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옥스퍼드대 블러파트닉 행정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공공정치학을 가르치는 개발 경제학자이시면서 1949년 영국의 셰필드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저개발국 빈곤 문제를 연구한 공로로 2014년 영국 기사자기를 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영국 학술원장 표창도 수상했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표 저서로 약탈당하는 지구, 빈곤의 경제학, 자본주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한국의 경제 개발 역사를 되짚던 개발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안타깝게도 탄식을 내뱉었는데 그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이 수십 년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현재는 불황에 시달리는 다른 국가처럼 악몽, 나이트메어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현행 자본주의의 실패,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서 조금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지금 현재 낮은 출산율이라든지 청년 취업난, 그리고 포퓰리즘, 그 다음에 커지는 빈부격차, 사회갈등을 대표적인 실패의 증거로 꼽고 있고요. 자본주의가 궤도를 이탈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고요. 또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뤄온 세대가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해온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이 병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되는 게 공동체가 무너지자 자본주의가 이제 고장이 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심화하는 부동산 양극화 부분에 있어서 유주택이라든지 무주택이 너무 이제 거의 현재 2020년에 1173만이 유주택 가구고요. 919만 7천 정도가 무주택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유주택과 무주택과 전에도 뭐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일자리 격차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취업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더 많은 또 지역별도 일자리도 약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해서 격차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지난 70년 사이에 가난을 벗어나서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위례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사회가 뭉치고 단합해서 함께 일어나면서 변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진단을 하셨는데 감사스마일 생각도 조금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은 없고 어떻게든 표를 얻어서 쉽게 말해가지고 정권을 갖다가 연장을 하기를 희망하고 또 정권을 갖다가 또 가져오려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침 또 뉴스를 보니까 재미나는 게 전기라든지 가스 요금을 갖다 올리는데 전기 가스 요금을 선거 끝나고 4월부터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또 접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네요. 아무튼 국민들을 너무 지금 현재 많이 좀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친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북한과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협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제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정말 우리 아버님, 부모님, 또 할아버님 세대에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잘 이렇게 달려왔는데 최근 2000년도 넘어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 있고 공통으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이런 부분에 의식이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뭐 정말 나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일시적으로 정말 최단기간에 이렇게 자본주의를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아시아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뭐 고령화 사회라든지 또 저출산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나 앞으로 또 차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연금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국방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지 않으신데 그러면서 이제 또 모병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나라 60만 대군에서 지금 40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최소 출생을 매년 거의 한 40만 명 정도는 해야지 되는데 지금 40만 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현재는 또 남자들만 또 군대에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안 되고 있고 또 군 기간도 좀 단축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 부분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이 60살 넘어서 65세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또 지급을 받게 되겠는데 그것도 지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감사스마의 생각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성장이 지금 된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부채라든지 저는 제가 봤을 때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 같은데 이렇게 이런 뭐 통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플러스 성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의식을 다들 갖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좀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아침에 무겁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또 여기에 기본소득은 인간 존재에 대한 왜곡이다. 또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일종의 무상월급입니다. 단기 실험을 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정식 도입한 곳이 없어가지고 타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분 교수님 생각도 기본소득은 별로 흥미가 없다. 감사스마의 생각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콜리어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제 기본소득은 인간을 단순 소비자로만 정의한다는 점에서 끔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생산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사교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창의력을 가진 인간을 단순 소비자로만 대하는 건 존재 의미를 단순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싫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미래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내가 어떤 걸 또 사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상으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간이 노동을 갖다가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노동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자존감을 고양하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2030년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내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제 반대 의견이 더 많은데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하는가 3월 관련해가지고는 월 20만원 도입은 또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교수님의 생각과 저는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자산소득 격차가 이 두 가지 설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많은 생각들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무가치, 코로나도 도덕적인 의무가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해야 되지만 또 가상화폐가 노동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회가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말씀을 막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건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 지역별 소득격차 2018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고소득 국가라든지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 지금 보시게 되면 고소득 국가가 조금 더 많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자국 우선주의 같은 경우도 국가 이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붕괴의 결과이다 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 심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 유효할까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의 실패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분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코로나는 전보다 훨씬 양극화된 사회를 만들었고요. 또 반대 사례 덴마크를 들 수 있는데 덴마크 정부는 호혜 의무를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전면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거죠. 그 결과 덴마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비교적 잘 통제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분께서 이야기하는 그 해법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치료를 위해서든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든 다수가 공유하는 도덕적 의무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해법도 비슷하다. 명백히 고칠 수 있는 문제를 망쳐온 건 아쉽지만 그저 예전처럼 고치면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제공할 것이 많고 또 멋지고 차기적인 나라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도덕적 의무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또 공동체적인 그런 도덕적 의무를 또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의견에 뭐 100%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 폴 콜리어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정 부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TV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또 다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금 더 우리 사회나 아니면 개인이 각자가 좀 각자가 조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정말,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주제가 좀 다소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이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창녕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또 그런 방향 또 어떤 분께서 이런 의견을 갖다 주셨던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갖다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또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에만 산다는 것도 저는 원치 않고요. 되도록이면 중산층이 더 확대되고 또 내 집을 갖다 되도록이면 전 국민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무주택 가구가 유주택 가구하고 거의 50대 50이 되는 게 아니라 유주택 가구가 70이고 무주택이 30이든 아무튼 무주택이 뭐 70이든 유주택이 30이든 이런 것도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4차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날씨가 또 상당히 추운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